자, 5학년 2학기 교과사고력 일단은 수의 범위와 어리막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수의 범위는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뭐 개념편에서 다 했죠. 교과 속진에서 이미 다 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수의 범위는 비교적 학생들이 좀 쉽게 접근을 하는 편이고요. 어리막이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올림, 버림, 반올림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 건가 하는 거죠. 먼저 올림은 올려주는 겁니다. 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보면 사람이 끼어 있는 상황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6명 있는데 차가 몇 대 필요하냐? 그러면 당연히 차는 더 올려서 더 넉넉하게 필요한 거죠. 그런 경우에 올림을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버림은 보통 이제 판매하는 경우 한 상자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뭐 몇 개 어느 정도 한 10개씩 한 상자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한 14개밖에 없다. 그럼 4개는 버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환전할 때 만약에 뭐 2,350원 있다. 그러면 1,000원짜리를 몇 장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러면 2장 이렇게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올림이 제일 많이 쓰이죠. 반올림은 대략 얼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평균 점수를 학교 시험 쳤을 때 평균 점수를 낸다. 그러면 대략 몇 점에 더 가깝냐? 다 합쳐 평균이 뭐 73.76이다. 그러면 대략 몇 점에 더 가깝냐? 그러면 74점에 가깝죠. 그래서 대략 74점 아니면 학생 수가 237명인데 대략 몇십 명 정도 되냐? 그러면 한 240명 정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키, 몸무게 뭐 이런 것들 대부분의 수들이 반올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할 때 반올림에서 어떤 수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수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대략 이 정도 된다. 범위를 거꾸로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 범위를 할 때 이제 초과, 미만 이런 게 필요하고요. 반 올림이니까 반은 올려주니까 여기는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이 못 되면 내릴 거잖아요. 그러면 미만이 되는 거죠. 이거 반은 포함하지 않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신문기사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에 성장기 청소년들의 운동 시간을 조사를 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기사를 가지고 뒤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사 내용을 꼼꼼하게 읽는 힘이 좀 필요하고, 여기서 보면 수의 범위가 나오는 게 낮은 수준, 일주일에 3.5시간 미만, 평균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10.5시간 이하. 이게 이제 평균이라는 거죠. 일주일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평균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거죠. 하루 운동 시간이.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은 일주일에 1시간 반 이상, 한 2시간 반 정도까지는 높은 수준이고, 매우 높은 수준은 하루에 2시간 반 이상을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읽으면서 대략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이 핵심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에 1.5시간, 하루에 1.5시간이면 1.5 곱하기 7, 그러면 일주일 운동시간이 나오겠죠. 그러면 10.5시간이 되는데, 요게 뭡니까? 평균이죠. 요거까지 포함해서 평균이었죠. 그렇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10.5시간 이하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반을 운동하는 아이들을 포함해서 평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평균 수준으로 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루 2시간 30분. 2시간 30분이면 2.5시간인데 곱하기 7.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됩니까? 5.5가요? 14에다가 17.5네요. 그죠? 17.5면
앞쪽에 이게 미만인지 초과인지를 봐야 되겠죠. 높은 수준에서 17.5 이하라고 했네요. 그죠? 그러면 높은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높은 수준. 자, 여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전에 이 기사를 충분하게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기사인데요. 이것도 이제 좀 꼼꼼하게 읽어줘야 됩니다. 이게 정상 체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거죠. 신생아 때는 여기 조금 높네요, 그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정상 체온은 36.5도 정도 되죠, 5도씨. 근데 요때 신생아 때는 36.7도씨에서 37.5도씨니까 약 한 1도 가까이 평균 정상 체온이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1세 미만도 비슷하네요, 그죠? 3세 미만도 한 1도씨 정도 더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5세 미만은 한 0.5도씨, 그죠? 그 다음에 7세 미만 해야지 이제 그래도 정상 체온에 조금 가까워진다. 그래서 초등학생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상 체온이 정상 체온인 거죠. 어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열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피부 면적이 작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덩치가 커지면 피부 면적이 늘어나서 이 체온을 낮추는 역할을 잘 해내는데 애기들은 피부 면적이 작아서 이제 기본적으로 체온이 올라갔을 때 그걸 낮출 수 있는 힘이 좀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상 체온이 조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은 이제 해열제, 그러니까 열이 올라가면 해열제를 먹이죠. 자,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3일 이상 열이 지속이 되거나 39도 이상의 고열이 날 경우, 특히 생후 3개월이 안 된 아이가 38도씨보다 더 높거나 6개월 미만의 아이가 38.9도씨보다 높거나, 그러니까 그 3개월 미만은 그러니까 원래 체온이 높긴 하지만 조금만 더 올라가도 이제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해열제를 먹이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된 아기가 40도 이상은 굉장히 높은 그 온도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응급실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신생아들은 38도 정도 되면 병원에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이제 열이 안 떨어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이 정도 온도가 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생후 95일이면 3개월이 넘었죠. 3개월 이상에 해당이 되겠죠. 초과. 3개월 초과에 해당된 아기의 체온이 높아서 해열제를 먹였는데 38.5도씨. 자, 한번 살펴볼까요? 3개월 미만에 해당되지 않고 6개월 미만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3개월 미만이라면 38.5도씨면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6개월 미만이라면 38.9도 약 뭐 한 39도 정도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3개월 초가 뭐에 해당됩니까? 6개월 미만에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병원에 가지 말고 해열제를 먹이고 조금 기다려 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해열제를 먹이는 상황이고, 요거는 뭡니까? 정상 체온에 관한 이야기죠. 정상 체온에 관한 이야기는 제일 앞부분에 있었죠. 그죠? 자, 정상 체온은 36.5도씨입니다. 생후 6개월 된 아기의 정상 체온이 38.5도씨인 경우에 정상 체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볼게요. 여기가 아니네요. 뒤쪽으로 가야 되죠. 몇 개월이죠? 생후 6개월. 6개월이면 1세 미만에 해당됩니다. 그럼 1세 미만은 37.3도씨까지가 정상 체온이고 38.5도씨는 열이 열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높다기보다는. 그래서 요 경우에는 어떻게? 아니다. 정상 체온은 아까 37.3도씨까지였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뭘 해야 된다? 해열제를 먹여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상 체온과 관련되는 문제와, 그 다음에 해열제를 먹여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야 될까 말까를 판단하는 기준을, 준 겁니다. 문제를 잘 읽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는 크게 4가지 단계를 밟아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단계를 무시합니다. 왜? 수학은 계산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수학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 그 다음에 논리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이런 과목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문제를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결 방법을, 우리가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 거는 다양한 해결 방법을 익히는 거죠. 그러면 다양한 해결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 모색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실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많은 실수를 합니다. 계산 실수도 하고요. 식을 잘못 써서 실수하고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를 이렇게 노트에다 적어보는 오답 노트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실행을 잘 하기 위한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읽거나 해결 방법을 모색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실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행위가 결국은 수학을 못하게 하고 수학을 힘들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빨리빨리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과목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이 됐을 때 연습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문제를 제대로 읽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해결 방법들을 배우고, 그래서 정확한 논리적인 사고를 연습하는 이런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대로 풀었는지 반성을 해보는 겁니다.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를 살펴보고, 아니면 제대로 이제 문제가 풀어졌는지 검토하고, 그다음에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틀렸네? 왜 틀렸지?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반성을 통해서 다음에 어떤 문제를 풀 때 좀 더 이제 개선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를 4단계 정도의 문제 해결 과정을 밟아 주어야지만 됩니다. 자, 이제 수의 어림하기 다음 문제를 살펴보죠. 자, 성훈이는 이삿짐을 포장하는데 요만큼의 길이의 끈이 필요합니다. 1m씩 잘라서 판매를 할 때 1m는 뭡니까? 첫 번째 이제 단계는 1m는 100cm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만큼 필요한데 모자라게 사면 안 되겠죠. 포장을 하는데 다 포장이 안 되니까. 따라서 요거는 올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9m 또는 900cm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금통을 이만큼이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로 바꾸려면 몇 장까지 바꿀 수 있습니까? 5장만 바꿀 수 있죠. 나머지 840원은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읽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못한 아이들의 특징은 문제를 읽고 판단하지 않고 바로 답을 구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수학에서 이제 에러가 생기는 첫 번째 잘못된 단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문제를 읽고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것인지를 생각하는 과정을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자, 남자가 이만큼, 여자가 이만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일단 2개를 더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3, 6,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8, 9. 받아올림이 하나도 없어서 되게 편하네요. 자, 그러면 1, 10, 100, 1000, 만입니다. 그러면 36,000명 정도 되는데 약 몇만 명이 있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약 4만 명, 4만 명이 더 가깝죠. 자, 이거는 반올림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 276명이 45인승. 자, 일단 첫 번째 식이 뭡니까? 276명을 45인승 버스로 나눠줘야 되겠네요. 자, 나누면 45가 몇 번 들어가죠? 2번 들어가면 90명이죠. 차가 2대 있으면. 그러면 9, 3, 27. 그러니까 6대 하고 나머지가 6명이 남네요. 자, 이 6명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올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7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올림은 버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타 137개를 이건 판매하는 거죠. 이건 버림이죠. 137 첫 번째 식은 137 나누기 20 이러면 6 상자 이렇게 되겠겠죠. 6 상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17. 요 17개는 팔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한 상자를 채워서 팔아야지 낱개로 판매는 팔 수 있겠습니다만 요 문제 조건에서는 상자 단위로 판다는 거죠. 따라서 6 상자를 팔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120개만 팔 수가 있는 거죠. 여기 6 곱하기 20 이렇게 식을 써주면 더 정확할 것 같네요. 120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67 센티미터인 마름모의 둘레. 그러면 167 곱하기 4를 일단 해줘야 되겠고요. 그죠? 그러면 얘가 47, 28, 2 올라가고요. 46, 24, 6하고 또 2가 올라갑니다. 4, 1은 4, 6 센티미터죠. 자, 요거는 약 몇 미터라고 할 수 있죠? 이게 6.68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미터로 바꾸면. 그런데 대략 약 몇 미터에 해당된다? 7m 정도 된다. 6m보다는 7m에 더 가깝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수의 범위와 관련돼서 이제 표시하는 방법이죠. 자, 여기는 29 뭡니까? 이상이죠. 포함을 하죠. 포함하면 색칠하고 포함하지 않으면 색칠하지 않습니다. 이 녀석은 18 미만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13 이하. 그 다음에 얘는 17 초과 이렇게 되겠고요. 자, 18 미만. 18 미만이면 18에 흰색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다가 표시를 해도 되는데 요 위쪽으로 표시를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위쪽으로 표시하는 게 이제 표시하기에 눈에 띄게 하기에 훨씬 더 좋습니다. 27 초과 27을 포함하지 않고요. 27보다 더 큰 범위 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 이상 그러면 이상이니까 포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1 미만 11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요 사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물론 수익선 위에 표시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33 초과 33은 포함하지 않고요. 40 이하니까 40은 색칠해주고요. 그리고 요 사이 이렇게 되겠고요. 자, 빈칸에 알맞은 말 또는 수를 써넣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 이상이니까 21, 22, 23, 24, 25, 26은 포함하지 않죠. 미만이니까. 자, 그 다음에 같거나 라고 했으니까 작다 그랬네. 같거나 작다. 그러면 이하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37을 포함하니까 37 이상. 그 다음에 42는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미만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7 초과네요. 이거는 7 포함하지 않으니까 12는 포함하죠. 그래서 이하 이렇게 넣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한번 차분히 볼게요. 정해진 수의 범위의 수를 상대방이 생각하고 어떤 정해진 범위 안에서 상대방이 수를 생각하면 알아맞히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는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중 하나를 반드시 말해야 하고 상대방은 예 또는 아니요로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요 문제는 아주 운이 안 좋을 때를 물어보고 있는데 요 문제의 핵심은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으로. 한 번 질문에 아무리 운이 좋지 않아도 반으로는 줄일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하나를 생각을 했다면 한 번 질문으로 몇 개, 50 이상입니까? 그러면 50보다 더 크든지 아니면 50보다 더 작든지 50 미만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따라서 100개에서 시작을 한다면 한 번 질문으로 50개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또 한 번 질문하면 25개로 줄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할 때는 이게 12개와 13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운이 나쁘면 13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질문했을 때 아주 운이 안 좋을 때를 가정해서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 질문하면 이렇게 되면 6개, 7개니까 7개. 그 다음에 5번 질문하면 3개, 4개니까 4개. 그 다음에 6번 질문하면 2개.
그 다음에 7번 질문하면 1개 해서 7번 질문하면 무조건 답을 맞출 수 있다. 100개 안에 있는 수를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4라면 아까 얘기했죠. 4개면 한 번 질문하면 2개로 줄어들고 또 한 번 질문하면 하나로 줄어들기 때문에 무조건 2번 질문하면 이 상대방이 생각한 수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거고요. 8까지 있다면 이건 한 번 더 되는 거죠. 8에서 4로, 4에서 2로, 2에서 1로. 그래서 3번 질문하면 세 번 질문하면 반드시 상대방이 생각하는 수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6이라면 한 번 더 되겠네요. 4번. 16에서 8로 줄어들고요. 8에서 4로 줄어들고 4에서 2로, 2에서 1로. 그래서 4번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까지 가. 그러면 30에서 아까 얘기했죠. 15로 줄어드는데 15에서는 7 아니면 8인데 운이 나쁘면 8에 해당되겠죠. 8이면 4, 그 다음에 2, 1 이렇게 해서 5번이면 가능하다. 자, 수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엄청 많아지더라도 1000까지 하더라도 10번이면 충분히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절반으로 2배로의 그 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9라면 129에서 반으로 줄이면 65가 되겠네요. 그죠? 더 많은 쪽을 생각하라 그랬죠. 자, 여기는 33이 되겠고요. 여기는 16, 17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8, 9, 9가 되겠고요. 여기는 4, 5,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3이 되고, 그 다음에 2가 되고, 1이 되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 6, 7, 8. 8번이면, 답을 알아맞힐 수 있다. 선생님, 그런데 100까지, 100 조금 넘는데도 8번인데 1000이면, 돼요? 됩니다. 자, 보세요. 1000이면 500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면 250이 되죠. 자, 2번만 해도 요만큼이 됩니다. 그럼 3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125가 되겠죠. 따라서 그러니까 요 수보다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래요? 자, 125에서 하면은 63인가요? 그 다음에는 32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16, 8, 4, 2,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5, 6, 7, 8, 9, 10번이면 1000까지 있더라 하더라도 1부터 1000까지 있는 수에서 질문을 했을 때 10번이면 반드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 얼마인데도 8번인데 1000이면 10번밖에 안 되니까 되게 신기하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떤 사고 어떻게 질문을 이상, 이하 뭐 이렇게 했을 때 질문을 하면 아무리 운이 안 좋아도 한 번 질문에 예, 아니요로만 대답할 수 있다면 반으로 줄여낼 수 있다. 이 사고를 하는 게 이 문제에서는 핵심 과정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